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단구에서 도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망 확충이 더딘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2026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IC일보 패스를 시행하여 지하철뿐 아니라 시내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인천 중구 북항터널에서 4.5톤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김포 방향 통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공항공사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한 시민사회단체는 대규모 걸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인천시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개최한 긴급 현안 점검회의. 여러 안건이 논의됐는데 가장 큰 화두는 공항공사 통합 문제였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건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손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모하고 잘못된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로서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 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의 우려를 없애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당당한 지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시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시도 여기에 대응하는 TF를 구성해서 시민을 지키고 인천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은 모두 9개로 전국의 2.5%에 불과한 상황. 하지만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선 유치 경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의 주권을 훼손시키는 그 어떠한 중앙정부의 그 어떤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 하는 인천 지키기 운동입니다. 이거는 공공기관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공단, 항공기술안전원, 이게 당연히 공항에 있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앞서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공항공사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다음 달 10일 대규모 걸기대회까지 예고한 상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항공사 통합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운영체계 통폐합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종 지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지난 10일 인천공항 통폐합 대응 긴급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여야 정치권과 함께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여야 정치권 출마 예정자들이 대거 참석해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공항 통폐합 검토를 단순한 행정 논의가 아닌 영종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정책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오는 7월이면 영종구가 인천 중구에서 분구돼 신설됩니다. 영종구 출범을 위한 준비가 분주하지만 재물포구와의 공유재산 분배 갈등 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요.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등 영종구 산하기관이나 체육회 등 주민단체는 당장 신설이 어려워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구청 산하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관리가 주요 업무입니다. 실제 주민 피부에 와닿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사무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영종도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임시청사, 보건소, 구민체육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입니다. 이외에도 공영주차장, 녹지 등을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분구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은 재물포구로 흡수되고 영종구에는 시설을 관리하는 공기업이 공백 상태가 됩니다.
영종구 시설과 주차, 녹지 관리는 재물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3년간 위탁받아 관리하게 됩니다. 중구문화재단은 아예 재물포로 이관되고 영종역사관이나 영종국제도서관은 영종구가 직영하게 됩니다. 기존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위탁이나 직영으로 바뀌면서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민원이 뭘 발생을 시켜도 주민들이 헷갈릴 겁니다. 이거를 중구청에 연락을 해야 될지 그 위탁받은 재물포구에 연락을 해야 될지 주민들도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게 지금 행정은 나눠졌는데 서비스는 그 나눠진 행정의 혜택만큼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주민이나 직능단체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단체인 체육회는 내부 사정에 의해 현재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여 개 산하 종목 단체를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반기에는 체육회 관련 각종 행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해도 뭐 늦은데 이해관계가 또 관계되면 또 더 늦어져 갖고 상당히 그 신설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와 동구의 공유재산 갈등도 있었습니다. 실제 중구는 영종구와 재물포구로 분리되면서 중구 보훈회관과 율목동 주민자치센터 등 51억 규모의 공공자산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채 등 중구의 부채를 재물포구로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구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겠다며 공유재산 매각을 잠정 중단해 현재까지는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기초단체장 11개 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선 결과 서구는 구재용, 연수구는 정지열, 부평구는 차준택, 강화구는 한연희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하면서 후보자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5개 지역은 과반 득표자가 없어 상위 2명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영종구는 박광훈과 손화정 후보가, 재물포구는 남궁형과 허인원 후보가 결선 진출자로 확정됐습니다. 또 미추홀구는 김정식과 김성준 후보가, 계양구는 김광과 박형우 후보, 옹진구는 김태진과 장정민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예비 경선 지역인 남동구와 검단구는 본 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군이 추려졌습니다. 남동구는 박인동, 김영분, 김성수, 이병래 후보가, 검단구는 천성주, 김진규, 허숙정, 강남규 후보가 본 경선 진출자로 확정됐습니다. 인천 서구가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추진해오던 명칭 변경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취재 결과 입법 발의는 접수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회의 상정이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대로라면 7월에 서해구라는 명칭으로 출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구 명칭 변경을 위해 달려온 인천 서구. 지난해 8월 우여곡절 끝에 서해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 1월 민주당 김교흥, 이용우 의원의 주도로 마지막 주민공청회가 열렸고 국회의원 입법 발의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지난 2월 24일 입법 발의가 됐고 다음 날 행정안전부에 법안이 접수됐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보름간 입법 예고를 거쳐 행안부 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데 여기서 더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취재 결과 행안부에서 지난달까지 의결한 법안들은 모두 1월 말까지 제출된 안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달 서구 명칭 변경을 위한 법률 상정회의가 열릴지는 물음표입니다. 서구청 관계자는 당초 4월에 확정해 행정체제 개편에 맞춘 7월 1일자 시행으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지만 현재는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인천시 명칭 변경 사례인 미추홀구의 사례만 보더라도 법안 발의 후 행안부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5개월 가까이 소요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서구 명칭 변경 법률안 회의가 4월 안에 열린다 해도 최소 5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스로 이뤄낸 서구 명칭 변경 과정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 시작과 동시에 서해구로의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13일 오전 5시 45분쯤 인천 중구 북항터널을 달리던 4.5톤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김포 방면 북항터널 차량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6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4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지도 단속으로 진행되며 인천 관내 대부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장기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업체와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번 합동지도 단속에서는 과잉 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채권 추심 업무 적정 여부, 허위 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검단 지역의 유입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초 올해 개통하기로 한 도로도 시공사 문제로 인해 1년이 더 미뤄지게 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국지도 98호선 공사 현장입니다. 말끔히 포장된 새 도로인데 어찌된 일인지 막혀 있습니다. 막힌 곳을 지나면 곧장 일산대교로 이어지는데 해당 일부 구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6월 말 개통도 못하게 됐습니다. 국지도 98호선은 서구 대곡동과 불로동 구간에 1.57km, 왕복 4에서 5차로로 건설됩니다. 총 사업비는 615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더딘 건 검단 경명로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당하동에서 시작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지나 아라뱃길 인근 공촌동까지 연결되는 구간인데 총 길이는 3.61km에 이릅니다. 하지만 첫 삽을 뜬 지 4년째인 올해까지 공정률은 9% 수준, 보상도 66%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교통망 확충은 더딘 상황. 올해 겨우 아라 계양로만 개통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도로들이 차곡차곡 개통이 되어야 검단의 동맥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 동맥에 따라서 검단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도로들이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단 지역에 앞으로 새로 개통하거나 정비 또는 확장되는 도로는 10여 곳 수준. 하지만 개통 시기가 지연되는 공사 현장의 대부분이라 원활한 교통망이 구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강세와 장기간 내수 침체로 골목 상권은 나날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근 영종 하늘도시 내에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올해로 같은 곳에서 펜시 문구점을 운영한 지 5년 된 이우진 씨. 갈수록 온라인 쇼핑몰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30%나 떨어졌다며 요즘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이 좀 더 저렴하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 알아보고 이제 온라인이랑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예요. 매출이 한 20-30% 떨어졌으니까 많이 힘들죠. 인천시 중구가 영종 하늘도시 안에 골목형 상점가 5, 6호점을 연이어 지정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일정 개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5호 골목형 상점가는 한 상가에 74개, 6호에는 56개 점포가 들어서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해당 점포들은 지난 2월 사기내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점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 쓸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좀 저희 상가 많이 주시고 또 많이들 벌써 많이 오시기는 하거든요. 그거를 또 찾아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플이나 인터넷으로 많이 하셔서 찾아보고 오셔서 또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관 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6곳, 영종 하늘도시 안에서는 4곳으로 늘었습니다. 중구 원도심에는 신포동 계양길, 동인천 먹자골목 등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웰니스 관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고 즐기는 관광이 아닌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관광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인천 역시 치유관광 조성에 나섰습니다. NIB 노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치유와 휴식을 함께하는 웰니스 관광이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광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인천도 글로벌 치유관광 사업에 나섰습니다. 인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치유와 관광을 결합한 관광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과를 넘어서 산업화로라는 어떤 비전 아래 이제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지역 특성에 맞게 이제 치유와 웰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된다라는. 의료 관광 이후 휴식과 체험까지 이어지는 회복 중심 체류형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 이에 따라 도심권은 의료와 뷰티, 송도는 비즈니스, 영종은 휴양, 강화는 자연 치유 중심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유 관광 모델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심에선 병원 인프라를 활용해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받고 강화와 영종 등에선 템플스테이와 요트 체험 등 자연과 휴식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공항과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입국부터 치료, 관광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점이 특징입니다. 시는 2021년부터 웰니스 관광지를 지정해 현재 35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도 7곳을 추가 선정해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8년까지 44개 관광지 조성과 2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효과를 목표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균 오염도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검사 대상인 종합병원 등에서 수영장을 추가해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연구원이 실시한 레지오넬라균 환경검사 결과 총 1,992건 중 158건이 검출돼 7.9%의 검출률을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 기준 2025년 인천시 레지오넬라증 발생률은 1.09로 전국 평균인 1.1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2026년에는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335개소에 수영장 10개소를 추가해 선제적인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합니다. 레지오넬라균은 비말을 통해 가까운 거리에서는 200m, 멀게는 최대 1.6에서 3.2km까지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아이 실버 패스를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지하철에 한정됐던 무임 혜택이 인천 시내버스로까지 확대돼 하나의 카드로 두 교통수단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약 22만 명으로 기존 시니어 프리패스를 아이 실버 패스로 교체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